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복지 정보를 전해드리는 복지천사TV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갑자기 복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동안 받아오던 지원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변화되는 제도와 함께 지금 꼭 챙기셔야 할 혜택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놓치면 한 년을 기다려야 하는 기회도 있다고 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에게 해당하는 혜택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평생 교육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바우처는 한 해에 1인당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되며 성실하게 학습에 참여하신 분은 최대 7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바우처는 현금이 아니라 본인 명의의 농협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며 이 포인트는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들을 때 수강료나 교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컴퓨터 교육이나 스마트폰 활용법처럼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수업부터 글쓰기나 건강관리 교육까지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서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제도는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국적으로 약 110만 개의 어르신 일자리가 제공될 예정인데요. 단순히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라 사회와 다시 연결되고 일정한 보람도 함께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공익활동형의 경우 한 달에 30시간 정도 일하면 29만 원가량을 받으실 수 있고요. 조금 더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근무에 약 76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민간 기업과 연계된 일자리도 마련되어 있어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일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정한 소득이 생긴다는 점이 어르신들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사업도 함께 챙겨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 중구나 경기도 이천시처럼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 근로 기회를 마련해두는 곳들이 있는데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 선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지역 내 업무에 참여하면서 소정의 활동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제도들이 지금 어르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특히 6월부터는 본격적인 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 혜택들을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이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원래 저소득층 성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제도였지만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신청하실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교육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새로운 배움을 원하시는 어르신들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신청 조건을 살펴보면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이 우선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그와 유사한 수준의 소득을 가진 분들이 주요 대상이지만 지자체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기준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바우처 운영기관 홈페이지나 시군구청,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어르신의 경우에는 온라인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청서 작성 후에는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 관련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 서류는 지자체에서 안내해주는 목록대로 준비하시면 되며 미리 전화로 문의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2차 접수는 6월 10일부터 6월 20일 사이로 예상되며 지자체별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아직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유형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우선 선발하거나 소득 기준을 따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공익활동형 일자리처럼 비교적 시간 여유가 있는 활동은 신청자가 많아 경쟁이 치열할 수 있으니 신청 시작일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받으며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로 예정되어 있고 근무는 7월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 통장사본, 건강보험 자격확인 서류 등 기본적인 서류가 필요하고 일부 일자리의 경우에는 활동계획서나 경력 관련 서류를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챙겨가시면 접수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 하나 참고하셔야 할 게 지역별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이건 각 시군구에서 따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 대상자 조건과 신청 일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만 18세 이상이면서 실직 상태거나 고용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 대상이고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 어르신은 우선 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시 중구는 6월 10일까지, 경기도 이천시는 6월 13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며 본인이 거주 중인 지역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준비물은 기본적인 신분증과 함께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소득 관련 서류도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각 제도별로 대상과 신청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꼭 확인하셔야 하고 특히 접수 기간이 짧고 서류가 빠짐없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주의하실 점들이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나 노인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지원처럼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대부분 정해진 신청 기간이 지나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바우처나 일자리처럼 예산이 한정된 제도는 선착순이나 조기 마감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접수 시작일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 마감일 하루 전이나 당일에 준비하려고 하시면 서류 누락이나 온라인 접속 지연 등으로 신청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주 생기는 실수 중 하나가 서류 미비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통장 사본 같은 기본 서류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처럼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들을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 준비 없이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인터넷으로 출력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따로 방문해야 하는 서류도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 목록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거주지 기준입니다. 특히 공공근로 사업은 반드시 본인이 현재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의 정보가 좋아 보여도 거주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이 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의 경우 포인트가 지급된 이후에 쓸 수 있는 교육기관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학원이나 온라인 강의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등록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어떤 기관에서 어떤 수업이 가능한지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간혹 접수 마감일 이후에도 지자체에 문의하면 추가 접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그건 예산이 남았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은 정해진 인원 안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기대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마감일 이전에 준비를 끝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일자리 사업의 경우 연 1회 접수이기 때문에 놓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가족이나 자녀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 본인 인증 절차나 공동인증서가 꼭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하시더라도 온라인 입력이나 동의서 서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현장에서 오래 기다리시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평일 오전 시간이 그나마 여유가 있으니 이 시간대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접수 방식이나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같은 제도라도 지역에 따라 서류 제출 방식, 신청 시간, 접수 장소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본인이 사는 지역의 안내문이나 공지사항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주변 지인들이 신청했다는 말을 듣고 따라가셨다가 자격 조건이 달라서 헛걸음하시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는 무조건 내 지역 기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 후에는 결과 발표 일정도 함께 체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선정되셨는지 여부에 따라 이후 일정이 정해지기 때문에 결과를 놓치면 바우처 사용 시기나 근무 시작일 등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시는 게 혜택을 제대로 받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평생교육 바우처, 노인 일자리, 공공근로 지원 사업은 모두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가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실질적인 복지제도입니다. 특히 평생교육 바우처는 2018년부터 시행되었고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분들이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세대 간 정보 격차를 줄이고 어르신들의 자존감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사회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해마다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제공될 예정이며 단순한 공익 활동을 넘어 사회 서비스형이나 민간형 등 다양한 선택지를 통해 어르신들의 경력과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역시 각 지역에서 저소득층이나 고용 취약계층을 위해 따로 운영되고 있어 어르신들도 본인 상황
상황에 맞게 선택하고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단순히 생계 지원 차원을 넘어서 어르신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계속해서 역할을 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정보와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가 마련한 보호 장치이기도 합니다. 혜택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함께 살아가는 기반을 만드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닿고 준비된 만큼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어르신 여러분께 든든한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놓치지 말아야 할 복지 소식들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